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주제 띄워주시죠. 미러, 우크라-뺀 종전 협상, 재건과 방산 관련주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집권이 다시 되면서 종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흐름이 그랬죠. 전쟁 양상이 좀 짙어지면 방산주가 힘을 받았다가 또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또 우크라 재건주가 움직이고 약간 상반된 움직임이 이렇게 교차됐다가 요즘 들어서는 같이 갑니다. 종전 협상이 활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가 또 신고가를 쓰고 강세를 보이거든요. 요즘에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봐주실까요? 지금 뭐 지난 12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방산 섹터가 하락했을 때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수급이 일부 빠져나간 흐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재건 이야기가 구체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강세 흐름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산 섹터가 올라왔던 가장 큰 요인이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하나이오로라든지 LIG 넥스원 쪽에서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방산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앞으로 수주가 얼마나 더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전쟁이 종결하게 되면 우리나라 방산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네.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 이번 주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유럽은 또 빠져 있어요. 유럽 빠져 있고 우크라이나 빠져 있고 지금 당사국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뭐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럽도 우리를 빼고 돈을 한다고? 냈고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인데 우리를 빼고 종전을 논한다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싱 논란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을 빼고 우크라이나의 미래라든지 혹은 유럽의 안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군대의 창설을 또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주장에 대한 내용들이고 실제로 실현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트럼프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가 GDP 5%는 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상황들 자체가 유럽의 군대 혹은 국방비를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흐름들을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종전 가능성이 있더라도 앞으로 유럽 쪽에 대한 국방비 확대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종전 협상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 좀 패싱이 되면서 트럼프의 압박은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각국의 국방비를 거의 배 수준으로 아주 크게 올려야 된다 이런 압박인데 그렇게 되면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요. 방산주도 방산주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며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재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확 올랐습니다. 급등이 한번 쫙 나왔었죠. 한번 급등 나왔다가 그때 이제 증권가에서 기대감이 너무 크다. 실제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성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현대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조금씩 축소가 비중 축소가 나와준 흐름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재건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을 때 정말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미국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얼마만큼 비용을 대주어 왔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4월 부활절 전까지 종전을 원한다는 발언 등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수급적인 측면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재건 관련했을 때 뭐 SG라든지 전진 건설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종목군들만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한 게 대장주라고 꼽히고 있던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도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네. 오늘 같은 날에도 아래꼬리 달리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다시 한번 박스권 라인들을 뚫고 올라간 흐름들이 보여줬기에 재건 관련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순환매 흐름들이 네.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대장 역할을 했던 SG라든지 뭐 범양건영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내가 접근을 한다면 실제로 내가 접근하려는 종목군이 사우디가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현대 에버다임도 그렇고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혹은 뭐 대동그룹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방산이나 우크라 재건주 이런 쪽에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벤트에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일이죠. 중동 아프리카 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라고 하더라고요. IDEX 2025가 개최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특히 방산주 쪽으로 한국의 어떤 추가 수주 가능성 이런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뭐 기대감은 가져도 좋긴 한데 예. 다만 단기간 기대감은 단기다. 금물이다. 금물이다. 예. 아무래도 이 전시회입니다. 전시회이고 우리 제품은 어떤 제품에 주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제품을 내놓을 거예요 하는 전시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동 쪽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내가 기업이 제품을 공개했다고 해서 바로 수주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 기업과 기업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먼저 이렇게 조절을 먼저 진행을 하고 국가와 국가가 또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수주에 대한 속도는 느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회가 열렸다라고 해서 기대감은 먼저 수급적으로 붙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미 방산 관련 내용들 붙었을 때 예. 이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전까지의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오히려. 같은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산 섹터를 내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과연 우리나라 K방산이 중동 쪽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었을 때 네.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LIG 넥서도 중동 쪽을 뚫었고 뭐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부분을 뚫은 부분들이 있고 지금 뭐 K방산 같은 경우가 지금 지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기대감은 가져볼 만하다. 다만 단기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뤄두자라고 예.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벤트 기대감으로 지금 당장 짧은 순간에 승부를 두자 이거는 좀 물음표가 붙는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방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돋보이는 종목이 딱 눈에 띄던데 관심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당연히 하나그룹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요즘에 강하더라고요. 뭐 하나에어로도 그렇고 예.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뭐 하나그룹주 자체가 화났다 이렇게 주가가 화났다라고 해서 계속 기록 쓰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군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을 보게 되었을 때 당연히 실적도 그렇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잘 나온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도 있고 현재 뭐 북유럽 쪽이라든지 사우디에 대한 기대감도 또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북유럽 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노르웨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입찰 방식으로 경쟁 중에 있어요. 록히드 마틴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장점이 납기도 굉장히 빠르고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점들. 뭔가 상대적으로 가성비 저렴하다. 있죠. 지금 폴란드가 원래 우리나라 선택했던 이유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지금 뭐 하나그룹주 쪽에서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네. 방산에서 그리고 조선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 카테고리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하나여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잠잠하긴 한데 우주항공에 대한 내용들 결국 트럼프 시대에서 우주항공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이 기업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내가 접근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와 있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일선 위주의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이 라인대가 가장 중요한 라인대인데 50만 원 라인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인데 이 종목군 역시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템도 많이 올라왔네요. 예. 이 종목이 사실 최근에 방산에만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재건이랑도 함께 엮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방산뿐만 아니라 K2 전차뿐만 아니라 전차 쪽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2010년에 전동차를 공급을 했고 관련했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지 내에서도.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현대로템의 공장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이 진행이 된다, 특히 철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함께 엮일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뭔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 중에서도 이미 전동차 공급 진행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은 방산뿐만 아니라 재건도 함께 엮여 있다. 그래서 내가 방산과 재건 함께 보고 싶은데 좀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로템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좀 주가가 올랐던 만큼 11선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풍산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기업은 방산 종목군들 그렇게 잘 움직였을 때 안 움직인 기업입니다. 맞아요. 잠잠했어요. 사실 뭐 4분기 매출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단에서는 약간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왔고 실제 뭐 재건이 진행되었을 때 총알 과연 소모가 얼마나 될까 이런 우려가 사실은 나와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최근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 뭐 구리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구리 가격이 오를 때마다 함께 올라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금도 오르고 있고 은도 오르고 있고 뭐 비철금속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다 오릅니다. 특히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쟁여주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을 때 또 함께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최근 배당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풍산을 보게 되었을 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밸류업에 대한 정책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이 추가로 또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 점 역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라인대가 121선 라인대를 그동안 뚫지 못한 흐름들이었는데 그래도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121선 라인대를 뚫어주려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 역시 올라갔을 때 보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 그런데 지금 이 라인대 정도면 그래도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접근성은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이 뭐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관심보다는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인 종목군인데 그래요?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해서 10,000원대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동안 항상 재건하면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이고 그렇죠.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만 먼저 올라갔던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월 19일에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또 풀리는 날입니다. 그래요? 물량 자체도 상당히 많아요. 20% 정도의 물량이 튀어나오는데 지금 고가권대에서 만약에 유통 물량 주식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수급적인 빠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최대 주주 쪽에서의 블록딜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내가 재건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19일 이후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이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들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